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마지막 기념으로 박수 한번 쳐봤어요. 네,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면서 박수를 권했더니 다 같이 열심히 쳐주셨습니다. 맞아요. 시작에서 초심 얘기를 하니까 뭔가 힌트가 되실 것 같긴 해요. 왜 굳이 갑자기 초심 얘기를 하지? 이것들 혹시 끝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설마 마지막 녹음인가요? 근데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나 뜨거워지는 역할극을 그만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희의 정체성 아닐까요? 약간 그 하계회 대본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어색한 연기가 대본처럼. 참 그쵸? 관우치고 여기서 등장한다 짠 약간 이런 느낌. 이랑의 특징 제가 한번 꼽아볼까요? 좋아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랑의 매력은 가끔씩 나오는 이런 역할극과 아, 처음에 그래요? 시작할 때의 박수 그리고 뚝배님의 모모와 동시에 그리고 미영님의 진지한 영화 토크 뭐 그런 것들이 이랑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은 이랑이랑의 생각이. 정체성. 네. 이랑. 그래서 오늘 이 스튜디오와도 작별을 하고 또 우리 패널들과도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이지만 심심하지 않게 저희가 여러 가지 오늘 컨텐츠 들고 왔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랑. 비록 오늘이 에필로그지만 저희 이랑이랑의 큰 틀은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랑 너랑 우리랑 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플롯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기존 나랑 코너에서는 저희에게 이랑이랑의 의미, 지금까지도 느낀 점 이런 소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원래 너랑으로 진행했던 코너에서는 이랑이들에게 이랑이랑은 어떤 의미였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해보고 동시에 저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랑 코너에서는 기존에 어떤 컨텐츠를 가져와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건 좀 비슷한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해온 문장이나 아니면은 뭐 책, 여러 가지 매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전달하면서 끝내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질문으로 이랑의 끝을 앞둔 지금 심정은?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다들 한 번씩 대답해볼까요? 저 근데 먼저요. 여러분들 전부 다 왠지 똑같을 것 같아요. 아쉬우면서 홀가분할 것 같은? 맞아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쉬운 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실감이 안 나. 다음 주에도 와야 될 것 같고. 맞죠. 그래가지고 막 아직까지 섭섭한 느낌이 많이 없는데 뭔가 막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기분? 오묘한 기분? 끝을 향해 달려갈 때 항상 느끼는 이 기분 있잖아요. 다들 아는 거. 그렇죠. 뚝비님 12월 예약해두신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센터. 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맨날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예약을 해놨었는데 제가 까먹고 12월 31일까지 예약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거를 딱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머릿속으로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아쉽다라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많은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질문 같이 나눠보면 좀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랑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별에 대한 평소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 보고 싶네요. 저는 아까 제로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데 당시에 이별할 그 시점에는 무덤덤하다가 그냥 가는구나, 끝났구나, 빠이구나 이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좀 지나서야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헤어지고 잘 보내주고 그러고 나서야 저는 왜 다들 가? 왜 가지마 돌아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도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미련이 엄청 많다고. 네, 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끝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아쉬워하신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네. 지금은 어때요? 이것도 이랑 끝나고 나면 더 아쉬워할 것 같아요? 글쎄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진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맞아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때. 맞아요. 저도 얘기하면서 조금 찔렸습니다. 뚝배님은 혹시 이랑 하면서 매번 최선을 다해서 이제 괜찮나요?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회차라던가.
아쉬운 점이 남는 회차에 관한 질문은 뒤에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좀 역할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담해서 했었는데 뭐 제로님이나 아니면 이제 미영님 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진짜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사실 저는 스펙 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스펙 편 끝나고 이제 소감 같은 거 얘기할 때 오늘 말할 거 다 해서 진짜 후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에필로그 와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별로 슬프지도 않고 뭐 마이크 앞에서 제가 지금 울고 있진 않잖아요. 아닌데요. 눈물 보이는 것 그런가요? 같은데요. 울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품하면 눈물이 자주 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보면은 평소 같았으면 또 이전에 저를 봤을 때는 제가 이별에 무지 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쉽다 혹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참회록을 오늘 많이 말하는 날이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스펙편이랑 소감은 같습니다. 딱히 아쉽지도 않고요. 후회도 딱히 없어서 말 그대로 좀 후련합니다, 저는. 고생하셨네요. 네. 진짜 딱 고생하셨고 너무 고맙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마지막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부러웠다니 전 너무 신기한 게 저는 뚝비님이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뚝비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주시는 말을 진짜 기깔나게 잘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리고 저희가 주제의 길을 잃어갈 때 그때 항상 길을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부러웠거든요. 그리고 꽤나 정확한 딕션 그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뚝비님이 딕션이 진짜 좋죠. 맞아. 진짜요? 그리고 우리랑을 맡아서 할 때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뚝비님은. 간결하게 딱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가져오는 능력이 있달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부러웠고요.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실 말을 여기서 아예 나랑으로 했었잖아요. 이별에 대한 저의 태도에 네네. 대해서 항상 아쉬워하고 항상 슬퍼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과연 더 사랑해야 할까? 혹은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까? 그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랑이랑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첫 녹음을 하면서부터 마지막 녹음은 어떨까를 상상을 하면서 저는 녹음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슬픈 얘기만 하기보다는 저는 이랑이랑이 일단 지금 저의 현재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이 제일 저의 전성기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슬픈 건데 그래도 계속 좋은 게 오더라고요. 더 좋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일이 일어날 거니까 이랑이랑이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었지만 제 인생에 앞으로 더 신나고 재밌는 게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에요. 진짜 뭔가 제로님이 나랑에서 했던 얘기들이 쭉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시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지고요. 사실 이랑이랑 그 전에 또 신나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제로님이 이제 꿈이랑 할 때 느꼈던 게 자꾸 이게 꿈을 명사로만 보지 말고 좀 동사로 풀어보자. 이랑이랑도 결국에는 저희한테 신나는 일이었고 즐거운 일이었고 또 재밌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하고 싶어서 달려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풀어보면은 사실 뭐 이랑이랑이라는 명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늘 에필로그로서 끝날 수도 있지만 즐겁고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재밌게 말할 일들은 아직도 무한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말 그대로 제로님의 자세를 오늘 좀 본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셋이 이거 음성 녹음 파일 한 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저희 뭐 타임캡슐이라도 묻어둘까요? USB 같은 거에다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막 나사에서 씨앗 종자들 보관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게 저희 어디 외대에 땅 하나 좀 파서 묻어둡시다. 제 말이요. 그러게요. 에필로그 하면 다들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가, 또 무엇을 느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획서를 오다가 봤는데 초기 목표가 구독자 수 50명 확보, 그리고 주 1회 업로드 완료 요거였는데 혹시 이거 저희가 실행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도달한 것 같긴 한데 사실 주 1회 업로드 약속은 조금 죄송하긴 해요. 진짜 저도.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맞아요. 저는 사실 10회까지 다 끌어온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사실 저희가 10회라고 말은 했지만 특별편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까지 녹음을 했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클립
수를 보면은 10개가 훌쩍 넘거든요. 맞네요. 한 15개 되지 않을까요? 14개에서 15개? 심지어 쇼츠까지 있으니까요. 그니까요. 맞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출판으로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좋은 매체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 수 50명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만만한 숫자처럼 느껴져가지고 한 100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200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 친구들만 다 모아도 50명은 다 채우지 않을까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 50명에 다다를 정도로 지금 제가 알기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거의 49명이고 그렇습니다. 팟빵 같은 경우도 거의 47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짜요? 거의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5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이 50명을 만들기 위해서 또 꽤나 분주하게 뛰었고 또 되게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침 운 좋게 11월 팟빵 추천 채널에 선정되면서 또 비약적인 증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이 팔로워에 대해서 같이 세 명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홍보나 아니면은 요런 또 마케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고충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런 점에서 좀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일단은 저는 그냥 내용만 좋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50명이라는 숫자를 정말 만만하게 봤던 것도 있고. 근데 겸손을 배웠죠. 겸손을 배웠고 한 명 한 명의 구독자에 울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저 진짜 주식하듯이 이 얘기를 전에도 했지만 그쵸. 주식하듯이 이거를 맨날 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합하면은 50명이 훌쩍 넘잖아요. 그쵸.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꽤 많이 늘었고. 맞네요. 그리고 이게 팔로워가 다가 아닌 게 그 재생 횟수를 보면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꽤 많아서. 맞죠.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는 보셨구나. 너무 좋다. 그러니까 켜보긴 하셨구나. 네. 그래서 내용에도 참 많이 신경을 썼지만, 이 좋은 게 있으면은 세상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랑이랑이 많은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처음 많이 고민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미영님의 쇼츠 편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쁜 썸네일도 있잖아요, 또? 그쵸. 네, 야채가 들어가 있는 그것도 참 귀여워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굿즈를 만들면서도 되게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계속 두고두고 가지고 있어야죠, 굿즈는. 그쵸. 그런 게 또 영원한 타임캡슐이죠. 썩어 없어질 미영님은 혹시 어떠셨나요? 제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홍보가 안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엄청난 게 차고 넘치잖아요. 비디오든 아니면 음성이든 아니면 책이든 뭐든 부족한 게 없는 시대에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보여주려면 더 좋은 정보를 담음과 동시에 그것의 홍보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동시에 홍보를 위해 백방으로 애써주신 제로님께 크레딧을 돌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약간 닮아가네요. 동시에라는 말을 이제 쓰네요. 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하면서.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진짜 오늘 좀 칭찬 파티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또 저희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각자가 너무 잘한 게 많고 또 함께 잘한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두 분 말씀해주신 거랑 뭐 같은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느낀 점이 거의 비슷한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제로님이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난 거에 큰 공헌을 하셨는데, 맞아요. 굳이 그거를 그렇게 늘려야 되라는 생각이 처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차피 그냥 진심을 담는 팟캐스트고, 그다음에 들을 사람은 듣겠지라는 마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에피소드가 쌓이고 저희만 듣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부터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고, 또 이런 포맷 자체도 저희가 적응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게스트분 오셨을 때도 느꼈는데, 이렇게 비단 3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좀 저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참 이 진심과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공존하는 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막님 나왔을 때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숫자를 늘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의 진심을 잃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근데 또 어려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지금 타이밍이 맞나 싶긴 한데, 저희 팀플 너무 잘했어요. 원래 팀플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팀플 조원 또 버스 탄다.
내가 이번에 운전대 잡았다. 막 이런, 나만 피해본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그냥 버스 타고 내가 캐리했다. 이런 말만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해본 팀플 중에 가장 합이 훌륭하게 잘 맞았던 그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극강의 팀플력. 맞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느낀 게 저희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이 슬로건을 정할 당시에 사실 생각했던 게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라는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저희의 진행 상황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싶은지에만 계속 몰두를 하면서 회의를 하다가 진짜 부딪혀보고 나서 즉 우리 구독자님들, 이랑이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참 우리가 되는 모습? 그런 게 참 겹쳐 보이면서 저는 슬로건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진짜 이제는 그래서 저도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팔로우 숫자가 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숫자 증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연결이 되는구나. 한 사람과 더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확실히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이랑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우리 패널들에게 이랑이랑은 무엇인가요? 사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기어코 오디오 콘텐츠에까지 손을 뻗는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이거 해보고 싶고 저거 해보고 싶고 이래서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 손을 한 번씩은 대봤어요. 근데 오디오 콘텐츠, 팟캐스트 하는구나. 팟캐스트 재밌겠네? 하고 생각만 하고, 왜냐면 팟캐스트는 혼자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혼자서 막상 이렇게 시작하기? 머뭇거려지는 그런 분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팀을 꾸려서 같이 회의를 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고, 기어코 오디오 콘텐츠에까지 손을 뻗어서 이걸 해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영님이 하는 여러 가지 도전 중에 이랑이랑이 하나였군요. 맞습니다. 정의하자면 그렇죠. 저는 방금 생각났는데 사실 저희 집에 이제 거울이 전신 거울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신을 볼 일이 잘 없는데 이랑이랑이 저한테 좀 전신 거울 같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또 이렇게 명언 제조를. 왜냐면은 사실 거울은 다 있으니까 집에 익숙한 저의 모습은 항상 보잖아요. 이런 면에서 화장실에 가서 뭐 씻을 때 본다던가 아니면 뭐 준비할 때 본다던가 하지만 전신을 볼 일은 또 많이 없고 이렇게 제 뒷모습도 볼 일이 많이 없고 한데 참 이 이랑이랑에서 저희가 이제 10가지 주제 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뭐 사실 이랑이랑을 통해서 새로 생긴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 혹은 막 새로 들어온 것들이 많이 보인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살면서 무뎌졌던 것들 그냥 뭐 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린 시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예전에 분명 알았던 것인데 그냥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서 나한테 없었던 걸 봤다기보다 그냥 있었는데 못 봤던 것들을 자주 본 것 같아서 좀 이랑이랑이 저한테 전신 거울 같은 존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너무 멋있는 찐 명언이네요. 그러니까요. 저희의 이 무미건조한 공감의 말투 어떡하죠? 저는 이랑이랑 그래도 같다. 진심을 받습니다. 오케이. 다행이네요. 이런 게 또 음성 매체의 마법이죠. 저는 이미 저희가 인스타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를 한 적 있는데 그때 썼던 문구가 기억나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저는 이랑이랑이 제가 세상에 보내는 연애 편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와. 그게 좀 좋았어요, 스스로. 왜냐면 연애 편지라는 게 진짜 참 많이 고민하고 되게 설레어하고 하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한 회차 한 회차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느낌? 그리고 받아볼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면서 너를 이만큼이나 사모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온통 너로 가득 찬 편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장을 받아볼 때가 있겠죠. 저도 네. 참 이거 하면서 많은 답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답장은 하루하루 오르는 구독자 수이고 또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던 사연이고 맞아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진짜 연애편지라는 표현이 공감이 많이 가네요. 또 연애편지의 특징이 너무 잘 쓰고 싶은데 또 이게 마음만 크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내용 보면 나중에 진짜 막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썼지 하면서. 근데 저희가 뭐 나랑 너랑 우리랑 이렇게 준비하면서 특히 제로님 같은 경우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간결함을 강점으로 뽑아주셨는데 저는 제로님 이렇게 써오신 원고 보면 항상 뭐 3장, 4장 갈 때도 있고 하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풍부함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나랑이라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3, 4장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한 장 쓰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연애편지도 되게 많은 마음을 담아서 쓰고 싶은데 한 장에 쓰려다 보니까 다 안 담기고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듯이 그런 면에서 또 되게 연애편지랑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장을 너무 잘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부둥부둥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훈훈하네요. 네. 이렇게 훈훈했던 적이 있었나, 동시에. 우리가? 평소에 칭찬을 많이 참고 있었나 봐요, 서로. 그쵸.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고야. 거의 이렇게 차가운 팟캐스트 말공장이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훈훈한 칭찬 파티 좋은 것 같습니다. 3명 다 살짝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얼굴 뜨거워요, 지금. 너무 웃긴데. 연애편지 얘기 괜히 했나 봐요. 아니, 아니에요. 좋은데요? 너무 찰떡이었어요. 네네. 진짜. 그쵸. 근데 살면서 저는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끄럽지만 꼭 해야 하는 말들. 그게 돗자리를 깔아줄 때 해야죠. 그쵸. 뭐야? 아니, 뭔가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뭐가요? 적재적소에 해야 할 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고마워. 또 사랑한다. 아니면은 좋아한다.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자신한테 또 괜찮다라는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팟캐스트 하면서. 네. 미안해. 안 괜찮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도 했었네요. 뭐 미안해. 뭐 그런 맞아요. 것들. 저희 뭐 사실 앞에서 팀플 얘기할 때도 그런 게 잘 이어질 수 있었던 게 그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표현을 저희가 또 카톡방에서도 잘 썼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희 재밌는 일 많이 했잖아요. 맞죠.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들 중에 혹시 제일 재밌었던 거 뭐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재밌었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주제들보다 좀 더 가볍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랑 만남을 가지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추억팔이잖아요. 맞아요. 옛날 얘기, 나 옛날에 이랬었고 이랬었다 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어린 시절이라는 토픽 자체도 나 옛날에 이랬었고 이랬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퇴장해야 하는 회차였기 때문에 그랬어서 더 아쉬운 미련이 남아서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친할수록 가벼운 얘기만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이제 깊은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아무 말 해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났던 회차였던 것 같아요. 뚝배님은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주제를 뽑아라 하면은 두 번째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게스트로 사막이라는 제 친구가 오기도 했었고, 사실 그 쇼츠가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왜였을까요? 그 사막여우 제가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의 쇼츠도 재밌긴 했었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할수록 가벼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진지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친구랑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자주 피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사막이라는 친구랑도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지만, 그런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고, 동시에 그런 친구의 진지한 얘기를 제가 듣는 게 또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의 방식을 이제 사막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대로 적응을 하고, 그 옆에서, 저도 여기서 지금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데 그 친구가 떨리는 거를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면 좀 잔인할까요? 근데 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막님이 나왔던 꿈이라는 주제가 제일 재밌었고요, 저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주제는 사실 평범함과 이상함이라는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첫 에피소드라 보니까 좀 되게 중압감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나랑이었거든요. 네. 처음에 나랑이었는데 내 얘기를 할 때에 이제 항상 떨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과연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을 함으로써 좀 깨지는 순간 그때의 경험 그리고 그때 제로님이 아마 옆에서 보셨을 텐데 제가 막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엄청 놀렸죠, 제가. 그쵸. 근데 이제 그 설렘 혹은 떨림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진 것 같고 그렇게 지금 10회 때 조금 더
좀 구렁이같이 변한 뚝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놀린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놀랬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말할 때 엄청 떨렸던 것 같아요. 미영님도 그랬나요? 저는 엄청 버벅거렸죠. 버벅거리는 게 좀 아. 심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돌아보면 의외로 저는 스펙이랑 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스펙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주제를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 맨날 말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주제가 여기서 하나의 주제로 다뤄도 될 만큼 큰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심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뚝배님이랑 똑같이 이상하게 저도 평범함이랑 이상함이랑 그게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기억에 남죠. 하나를 꼽자면 아마 그게 아니었을까. 그때 긴장감도 있었고 재미도 잡았고 또 깊은 얘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혹시 아쉬움이 조금 남는 회차가 있었다면은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하면 네. 저는 이제 미영님이 아끼는 어린 시절이랑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그 이제 나오셨던 이라블님이나 아니면 라온님이랑 되게 즐거운 얘기를 많이 나눴고 약간 진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실 게스트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파고들 틈을 못 찾고 그다음에 그분들 정말 에너제틱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완전히 흡수당해서 이렇게 쭈구리가 돼 있었는데 제가 원래 그래도 나름 그렇게 좀 가벼움 속에 진지함을 잘 찾아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이라블님과 라온님한테도 그런 포인트가 많았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재적소에 질문을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더 끌어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좀 아쉬운 주제로 뽑았습니다. 저는 뚝비님 말 들으면서 자꾸 웃음이 피식피식 났는데요. 왜냐면 뚝비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데 그 녹음할 당시에 기가 빨린 표정을 감추실 수가 없어서 저한테도 다 보이더라고요. 기가 빨린 제로도 보셨어요? 맞아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래도 제로님은 녹음하면서. 정신줄을 잡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았는데 안 믿으려고 했죠, 안 믿으려고. 뚝비님은 완전히 조금 혼이 나가셨더라고요. 그때 표정이 생각이 나서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제로님은 혹시 아쉬웠던 주제 있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뭔데요? 3화. 뭐였지? 이게 잠 저희 맞아. 이랑이랑에서는 상당히 좀 조회수가 많았던 회차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미영님이 너무 기깔나게 제목을 지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3회 자존감이랑 열등감이랑 해가지고 부럽다 그리고 밉다 이 명문을 써주셨거든요. 저는 이게 이랑이랑의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게 조회수가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좀 궁금해지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편집을 하는데 엄청 바빴어요. 제가 막 이거 하는 동시에 막 프로그램도 하고 맞아요. 뭔가 초반이었구나.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미루다가 한 번에 막 편집을 하고 또 올리는데 여러 번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오디오 막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를 넣었다가 뺐다가 맞아, 이러면서 맞아. 셋이서 엄청 조율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제가 스스로 타협을 해버린 그런 회차였어요. 좀 많이 아쉬웠던? 약간 놓아버린 그런 느낌. 네. 저는 음질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좀 버벅거림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없애고자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런 데에 있어서 3화를 들을 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예민하신 이랑이님들께서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부터 더 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게 되는 회차였어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 더 잘하죠. 그쵸. 맞아요. 저는 우울이랑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많이 참여를 왜냐면 제가 우울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 에피소드 자체가 뭔가 확실히 하나로 길이 좁혀지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쵸. 그때 제가 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서 나랑만 분량이 엄청 길었잖아요. 그리고서 막 뚝배님과 맞아. 사실 설전을 벌이는 저와 그 우울에 대해서 계속 네. 담론을 나눴죠. 막 맞죠. 진짜. 그런 녹음 본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제가 조금 타협을 했던 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걸 맞아, 맞아. 잘라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쉽긴 했어요, 저도. 사실 그러고 나서 저도 굉장히 찜찜한 게 남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상담 선생님한테. 오, 진짜요? 네. 우울과 우울증의 경계는 뭐냐고 제가 질문도 했었던 회차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이 되게 많이 앞서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누군가한테는 좋아하는 회차가 누군가한테는 아쉬운 회차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피너님은 또 3회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기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들으셨다고 맞아요. 그러기도 했었고 저도 근데 사실 앞에서 제로님 말씀하신 아쉬웠던 회차인 자존감이랑 열등감이랑 아쉽긴 했지만 그거를 올렸던 것도 저희의 용기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뒤에서는 좀 반복되지 않은 게 또 저희의 장점이고 또 개선점을 바로바로 반영했던 게 저희의 힘이지 않았나라는 마음에서 좀 저는 3회한테 고마운 마음도 좀 있어요. 네. 아쉽기도 하지만 뭔가 감사함도 동시에 있는. 저희가 되게 곧바로 반성회를 가졌죠. 그쵸, 빠르게 반성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가. 되게 좋은 점. 제목을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저희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었던 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이랑님들도 그걸 알아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가장 이렇게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방금 들었네요. 그렇다면 이랑이랑을 진행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 혹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순간은 역시 편집을 매주마다 있는 편집?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힘들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다 앞에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서 좀 쉬다가 여유롭게 느지막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학교 일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갔다가 바로 오는 거니까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건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네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사실 집이 멀다 보니까 또 저희가 녹음하는 이 중랑 미디어 센터도 입지상으로 그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하철역 근처에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특히 우리랑을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랑이라는 게 어떻게든 간에 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꺼내드리면서 이런 게 있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소모적인 행위잖아요.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 또 그게 동어 반복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가 한 것들 바탕으로 제가 막 쌓아놓은 책들 뒤지기도 했었고 막 책꽂이 보면서 요걸 할까 저걸 할까 아니면은 막 영화 기록 어플 보면서 이 영화를 소개할까 저 영화를 소개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많이 봤구나 내가 그래도 쌓아놨으니까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회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좀 내 곳간이 비어간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이런 거 채워야 되는데 사실 읽으면서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연말에 좀 제 곳간을 다시 채워야겠다라는 다짐도 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동시에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뭔가요? 사실 제일 재밌는 거는 전 녹음할 때 항상 재밌거든요.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타고난 수다쟁이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를 제외를 하면은 제가 저희 포스터를 뽑아서 학교에 계속 붙이러 다닌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셨죠. 네,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다시 붙이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어디까지 떼나 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제가 붙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딱 앉았을 때 바로 보이는 그곳. 그 온갖 학교에 있는 건물들을 다 뒤지면서 화장실에 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때 참 못 볼 꼴도 많이 보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니까 땀이 막 흠뻑 젖어더라고요. 맞아. 제가 헤드폰을 쓰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걸 붙였는데 막 지나가면서 외국인 교수님이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저도 막 사실 되게 철판을 깔고 막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웃기웃 보잖아요. 이게 뭐람? 이러면서 그러면서 되게 재밌고 되게 체력적으로는 힘들고 그랬던 되게 강렬한 기억이 남아있네요. 저 완전 동감인데요. 왜냐면은 그쵸? 저도 좀 친분을 숨기기 위해서 후드티와 모자로 이제 위장을 하고 연예병 아니에요? 이어폰 저는 휴학생입니다. 휴학생은 원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캠퍼스에다가 이제 부착을 했는데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보니까 관 땀이 진짜 많잖아요. 쭉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던데요? 그게 참 저희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알아주세요 하는 마음. 음. 그쵸.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몸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요. 음. 또 근데 그런 고생 끝에 의도치 않은 연결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희 뭐 DM으로 학교 내 같은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연락 주시기도 했었고 뭐 다른 친구들도 계속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잘 봤다라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 친구는 무슨 이제 팀플 하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이런 거 봤냐? 우리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오. 저희 예를 들었는데 그거를 다른 조언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면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에 다 붙이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쉬워라. 저는 막 지하철 역에도 붙이고 싶던데요. 아무튼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마무리로 나랑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나랑이네. 그런 말로 슬프게 하지 마세요. 으앙. 저희가 이제 이랑이랑의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살지 생각을 해놓으신 게 있는지 저희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이랑이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전공 특성상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함과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안에 이제 컨텐츠 곡간 어떤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다음에 느낀 거를 기록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좀 바쁘다 보면은 제일 안 좋은 습관이 제가 이전부터 쭉 이어왔던 제가 잘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뭐 주 몇 회 달리기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는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호기심과 재미로 자연스럽게 했던 일인데 뭔가 밖에서 바쁜 일이 생기면 쳐내야 될 것들이 생기잖아요. 쳐내야 될 것들이 항상 제가 잘해왔던 것들 그냥 제가 스스로 지켜왔던 것들을 많이 쳐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잘해왔던 것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어가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뚝비님이 곡간을 다시 채우면 어떤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실지 혹시 뭔가 개인적으로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스카우트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같이 후임 친구들 2명이랑 밤마다 이렇게 저는 군대에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데 왜 자라고 할 때 똑같이 자야 되지? 이런 게 너무 싫어서 한 2시간 동안 말 그대로 개기면서 책을 열심히 봤었는데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있으니까 좀 더 책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못 보게 하니까 더 보고 싶은. 그래서 그때 되게 어려운 책들을 많이 봤어요. 안에 친구들이랑. 우와. 네, 그래서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밤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아직까지 책을 좋아하고. 우와. 그래서 그 3명이서 다시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3명이서 하는 독서 모임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채우게 될 콘텐츠는 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영화 리뷰를 옛날에 썼었는데 그 영화 리뷰 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도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와 같이 아마 상반기에는 이것저것 또 엄청 도전하면서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손으로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서 그리고 저희 동네에 신설된 공예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프로그램 접수를 하고 있길래 그런 공예 분야에서 하나 또 도전을 해볼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저도 그 뚝비님이 말씀하신 콘텐츠 곡간 그걸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 읽어야 될 책, 과제용 영화 이런 게 너무 많았어갖고 정작 제가 보고 싶은 책이랑 영화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책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 내가 보고 싶은 거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커져서 아마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책이랑 영화 더 많이 읽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적성에 맞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계속 글을 쓰고 싶었는데,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말을 좀 정갈하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달까요? 오. 아나운서처럼.
그래야 뭔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빠짐없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애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어요, 또. 그래서 이랑이랑이 어떻게 보면 살짝 교육방송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존댓말을 쓰고 맞아요.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오고 좀 길이도 길고 이렇게 꽉 찬 컨텐츠라면 만약에 제가 새로운 오디오를 준비를 한다면 약간 힘을 풀고 곡간을 그렇게 막 비울 필요 없이 얇고 오래 가는 컨텐츠를 하나 해보고 싶기도 한데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한 80살까지 기다려 주실래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맞아요. 뭔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요즘 무게라는 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가벼움 속에도 무거움이 있고 무거움 속에도 가벼움이 있듯이 막 뭔가를 처음부터 포맷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로님이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가 됐을 때 사실 이랑이랑은 저한테 처음이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처음이어가지고 소모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면 사실 컨텐츠를 통해서 채우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로님이 찾는 컨텐츠가 또 제로님을 채워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컨텐츠 곡간은 여기서 비웠지만 저의 공감과 사람 냄새는 오히려 채워갔어요. 그쵸. 채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숙비님과 미영님은 이랑이랑에서 채워가는 게 있다면, 가져가는 게 있다면?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하는 능력? 네, 제가 초반에 정말 많이 어버버거렸다고 했잖아요. 스크립트 맞아요. 없으면 많이 늘었어요, 진짜. 짱. 스크립트 없으면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스킬이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PPT 왕이 되는 미영님. 그럼요. 발표왕이 될 겁니다. 저는 일단은 잘 듣는 능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하는 걸 저도 좋아해서 제 얘기하는 면에 있어서 좀 서슴없이 말하는 편인데 사실 제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내 얘기할 생각에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물론 흥미로웠기도 했고 하지만 좀 먼저 들음으로써 내가 배우는 게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좀 잘 듣는 거 많이 연습한 것 같고요. 동시에 잘 듣다 보니까 질문하는 힘이 생겨서 최근에 뭐 사람들 처음 만나고 얘기하고 할 때마다 질문을 좀 자유롭게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런 스킬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미로는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나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몇 번 없는데 이랑이랑이 또 그런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한 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좋네요. 오늘 진짜 훈훈한 이랑이랑으로 컨셉을 잡았나 봐요. 네, 어느 정도 이 나랑에 대한 얘기가 끝나가는데 혹시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이 좋아요. 클로징, 나랑에 대한 클로징으로 뭔가요? 역시 또 진짜 이렇게 똑비의 그니까요. 클로징이. 각재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에게 이랑이랑이란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나의 뭐뭐뭐뭐 이랑이랑 고마워 이런 식으로 혹시 이랑이랑한테 고맙다라는 한마디 전하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저희 진짜 착하죠. 그쵸. 이런 거 항상 해주는 그쵸. 다른 우리 사람이, 진짜 착한데. 그게 맞아, 뭐야? 아니 뭐 해주고 편집하시는 것도 돼요. 왜 갑자기 네. 또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나의 전신 거울 이랑이랑 고마워. 나의 말하기 연습소? 이랑이랑아 고마워? 이랑이랑아 가지마. 그러게요. 이 말을 제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냥 네. 가지마. 고마워. 고생했어 이랑이랑아. 네, 좋습니다. 저희 진짜 고생한 것 같아요. 진짜 이랑이랑. 고생했죠. 맞아요. 이랑이랑 지금 에필로그 나랑 파트에서 저희에게 이랑이랑의 의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리고 소감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렇게 구성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라니 뭔가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향을 또 새롭게 나가는 것 같아서. 다음 너랑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네. 이랑이랑. 이랑이랑. 에필로그의 너랑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SNS 채널 그리고 음성 파일이 올라간 채널들에서 달린 댓글들을 저희가 저희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패널 셋이 서로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의 오디오 클립을 항상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그리고 우리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매체가 있죠? 우선 제가 숨겨진 유튜브 관리자였는데요. 제가 일단 먼저 유튜브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숨겨진 유튜브 관리자라고 하니까 숨겨진 고수 같은 느낌이 나요. 은둔 고수 같은. 근데 사실 유튜브 관리가 제일 어려웠죠. 아, 근데 사실 별건 없었어요. 그랬어요? 한번 처음 시작할 땐 조금 버벅거린 게 아. 있었는데 음. 이제 좀 반복하다 보니까 또 업로드 할 때 예쁘게 썸네일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아, 그거 진짜. 이제 3초면 만듭니다. 아, 네, 이 유튜브 댓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여기 첫 번째 저희가 프롤로그 영상 올렸던 거에서 To My Homies라고 부제를 붙여서 올린 게 있었는데요. 거기 댓글을 세 분이 달아주셨는데 목소리 다들 너무 좋다, 귀요미들 화이팅 하고 하트 이모티콘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제로, 비버, 미역 세 분 케미가 너무 좋네요. 다음 화 평범함과 이상함도 기다릴게요 하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나머지 한 분은 안 맞는 듯 맞는 듯 하면서 잘 맞는 이랑이랑 나중엔 절대 응감도 해주세요. 이랑이랑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마도 이분들은 저희의 지인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처음엔 만큼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맞아요. 그 뒤로는 엄청 많진 않은데요.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희 꿈이랑 댓글에는 한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게스트란이 더 풍부해진 이랑이랑 너무 재미있네요 하고 남겨주셨고요. 이때가 꿈이랑에서 사막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어가지고 그래서 이 게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신 것 같고요. 사마 자존감이랑 열등감이랑에서는 굿즈 너무 탐나네요 히읗 하고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3화에서 벌써 굿즈 얘기를 했나요? 근데 언제쯤 만들었었나요? 글쎄요, 한 8화, 7화 이때? 빠르기도 했네요. 아이고야. 이분 굿즈 잘 받으셨을지 좀 꼭 받으셨어야 궁금해지네요.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쇼츠에 저희가 왜 살아요? 라는 제목을 달아서 올린 게 있는데 여기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하비스트 먹으려고요 하고 달아주신 좀 웃긴 왜냐면 그때 쇼츠 영상 안에 하비스트가 있었거든요. 과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동 방송 보기 위해 라고 좀 가볍게 지나가시면서 남겨주신 댓글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이때 참 신기했던 게 저희가 쇼츠를 좀 처음 올린 날이기도 그쵸? 했고 갑자기 조회수가 막 4천?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오, 깜짝 놀랐어요. 물음표? 이러면서 스토리에도 막 올리고 너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니 근데 저희보다 그 사막님이 더 놀라셨어요. 왜냐면 그때 모로코 여행을 가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공유했거든요. 와, 너 연예인 됐다 이러면서 보니까 조회수 4천 넘었나요 그때?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냐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뒤로는 4천이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방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게 아.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제가 봤을 때 불렀어야 돼요. 모로코 분들도 다 본 거 아닌가 싶었어요. 이 정도. 네, 그러면 유튜브 댓글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에 읽어주실 채널은 어디에 댓글인가요? 저희가 사연을 받았던 채널이기도 하고요. 유튜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폴러리라는 이 채널을 홍보하는 곳으로 쓰였던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처음 올렸던 게시물은 우리 미영님이 직접 그린 이랑이랑의 썸네일 초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올라간 이랑이랑 썸네일은 되게 예쁜 고든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미영님이 손글씨로 그린 게 3가지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달린 첫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러 너무 예뻐요. 하트 하트. 그 다음은 릴스, 그러니까 쇼츠를 처음 올렸을 때, 즉 사막님이 출연하신 화에 달린 댓글인데요. 와우! 하고 느낌표. 짧고 굵네요. 그 다음에 이런 릴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뚝비 웃기다 하고 키를 남발하신. 뚝비 팬이시네요. 팬 정말 많아요. 대박이네요, 질투나요. 이게 처음 댓글 달아주신 분이랑 같은 분이라서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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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11월 추천 팟캐스트로 선정되었을 때 막 소감을 엄청 길게 올려가지고 이제 게시물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때 달린 댓글. 우와, 축하해요 하고 축하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따봉 이모티콘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하해요 이랑이랑 하고 이제 빵 터트리는 이모티콘 2개 달아주셨습니다.
박수 이모티콘도 달렸네요. 네, 여기까지 인스타그램 댓글 한번 읽어봤어요. 다음 채널은 어디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팟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팟빵에서 저희가 꽤 큰 성과를 의도치 않게 내가지고 팟빵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애정이 좀 각별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팟빵 하면 이제 팟캐스트의 고향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확실히 팟캐스트를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댓글도 보면은 좀, 아, 진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프롤로그에 달린 댓글이에요. 아이디 i980716인데 아마 생일이시겠죠? 네. 잘 들었어요. 퇴근길에 듣는데 지상파 라디오 같아요. 라고 프롤로그부터 느끼셨다는데 오. 저희가 프롤로그 편집을 잘했나 봐요. 그쵸, 그때 심혈을 기울였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같은 분이 1회 이제 평범함이랑 이상함이랑의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5글자 남겨주셨고요. 이제 2화로 넘어갑니다. 2회 꿈이랑에 대한 통통코님의 댓글인데 저는 이 댓글 캡처해놓고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 너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었고 동시에 저희의 기획 의도와 되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연결됐구나. 저희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랑 2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마다 팟캐스트를 듣는 방식과 이유는 다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어도 어떤 팟캐스트를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주제나 진행하는 패널들에 따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니까요. 저는 보통 팟캐스트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랑이랑은 매 회차마다 팟캐스트를 듣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고 있어요. 사연을 보냈건 보내지 않았건 새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 번쯤 저도 같이 생각해보게 돼서 좋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생각을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묵직하게 나눠주셔서 듣는 저도 조금은 편하게 하지만 또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 2개로 나눠서 올라오기도 했고 시간이 길어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듣지는 못했지만 다 듣고 나니 아껴 듣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랑이랑 잘 듣고 있는 이랑이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응원합니다. 뚝비님, 미영님, 제로님, 세 분 모두 즐겁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업로드할 때가 거의 추석 근처여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동이지 않나요? 저 진짜 이거 처음 받았을 때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아껴 듣는다라는 게 진짜 최고의 찬사이지 않나요? 저는 사실 맞아요. 이 댓글을 아껴 읽었어요.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막 이러면서 통통코님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진짜 이만큼 남겨주셨으면은 정말 뿌듯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쵸. 이게 댓글 단다는 것도 되게 귀찮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줘서 그런 수고를 해가면서 저희한테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되게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팟캐스트를 들을 때 항상 배경음악으로 듣는 사람인데 팟캐스트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본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감동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 이 마음이었어 라는 걸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있었거든요. 친구들이랑도 말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가 계속 못 알아듣거나 혹은 완전 다르게 이해하면은 그게 아니라 라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동시에 누가 바로 딱 이해를 하면은 진짜 막 눈도 커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그래 그거였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이 댓글 읽는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음이었는데 통통코님이 저희의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진짜 주제 넘게 듣고 있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일단 이랑이들이라고 일단 붙여놓고 맞아요. 미역국을 마셨잖아요. 사실 아니구나. 김치국. 미역 너무 좋아해. 미안해요. 미역국. 네, 김치국을 마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듣고 있는 이랑이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마음? 그게 진짜 딱 전달이 됐어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음 댓글은 이제
결1996님의 댓글이고요. 같은 회차에 대한 댓글인데요. 대학생들에 의한, 대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요게 저희 팟빵 정보 소개란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대학생들에 의한, 대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써주시면서 응원한다고 해주시니까, 이분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의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동시에 공감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어때요? 대학생들을 위한 컨텐츠가 되었던 것 같나요? 네, 왜냐면 저희 얘기였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 이제 10화까지 하고 저희끼리 어떻게 다음을 기약해야 할까? 혹은 어떻게 박수 칠 때 잘 떠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생각했던 것이 저는 사실 그거였어요. 이제 제로가 졸업을 해서 대학생이 아니게 되는데 대학생을 위한 컨텐츠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딱 지금뿐이 못하는 컨텐츠다. 지금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는데 그 정도로까지 고민하신 거에 좀 놀라기도 했고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대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좀 저는 추가적으로 이 대학생들을 위한 콘텐츠지만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좁지만은 않았다. 왜냐면은 들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니실 것 같은 연령대 분들도 충분히 많이 들으시는 거 보고 맞아요. 네, 결국에는 이 대학생들을 위한 콘텐츠가 또 이렇게 대학생들만 들어와면서 저희가 선을 긋는 건 또 아니었다. 그냥 좀 더 집중해서 농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막 대학생들만 들어오고 아닌 분들은 다 뭐 강제 퇴장입니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콘텐츠 되게 넓었다라는 마음에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성장해 나갑시다. 대학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역 취업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미역 취업. 미역 빨리 취업해요. 안 돼요. 일단 저부터 하고 제가 첫 스타트 끊고 좋습니다. 네. 그때 돼서 직장인을 위한 컨텐츠 다시 그런 거 환영이죠. 해봅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신 댓글이고요. 1021-0000이라는 숫자 닉네임 분이 지어주신 댓글입니다. 힘든 시기 잘 버텨봅시다 하고 이제 점이 3개가 들어가고요. 17학번이 응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요 점 3개 뭔가 굉장히 고뇌가 보이지 않나요? 저도 17학번이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쉬어갔습니다. 맞아, 잘 버텨야 돼. 17학번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한 게 제가 18학번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알죠?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점을 자꾸 쓰고 싶어지는 거. 맞아요. 물결 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 물결도 진짜 많이 쓰고 점도 진짜 많이 쓰는데 역시 동년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댓글을 읽고 굉장히 공감 갔던 댓글입니다. 동병상련입니다. 맞아요. 미영님은 뭐 17학번 아니시니까 괜찮으셨죠? 네? 뭐 아직은요. 점도 잘 안 쓰신 것 같아요. 아주 당당하네요, 미영님. 저는 아직 2이니까요. 네, 이렇게 팟빵 댓글 다 읽어드렸습니다. 잠깐이나마 저희가 뭐라도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가고 또 제가 언제 살면서 이런 거 읽어보기 하겠어요. 맞아요. 항상 유튜브 보면서 굉장히 이게 뭘까? 재밌다 하고 청취자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만 봤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네요. 참 인생 살고 볼 일입니다. 그쵸? 근데 모아놓으니까 댓글 진짜 꽤 많네요. 사실. 그니까요. 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저희 그렇게까지 많은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또 다양하고 다채로워가지고 재밌었습니다. 그걸 표현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드렸어요. 그러면 저희 지금까지 들어주신 1학기 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해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 사실 많이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콘텐츠가 닿아야 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봐주고 즐겨야 하는 대상이 있는 건데 이 대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처음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마음도 전달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모두 들어주신 1학님들에게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제가 살면서 가장 순수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랑이들인 것 같아요. 오. 와. 왜냐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랑이들의 나쁜 면은 하나도 몰라요, 저는. 좋은 면만 보이고, 좋은 것만 드리고, 좋은 맞아요. 것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애정하는 존재들이 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좀 부끄러운 게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팟캐스트라는 매체에서 재미를 느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사실 저희의 기획 의도나 슬로건이 그렇듯이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이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름의 시그널을 계속 보냈잖아요. 아, 이런 면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공감 가능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비슷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에게 똑같이 시그널을 받아주시고 또 보내주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랑이랑 말 그대로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함께 교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로 이제 우리랑을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셋 다 준비해 왔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 진짜로 작별 인사 해보도록 할게요. 이랑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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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우리랑입니다. 저희가 각자 준비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제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저는 소설책에서 조금 발췌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진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것 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해요. 저는요, 그 일본 추리소설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라는 작가가 쓴 안주라는 책에서 내용을 긁어왔습니다.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책 제목은요, 안주입니다. 안주. 네, 술 마실 때 먹는 그 안주 아니고요. 아, 진짜요? 아니에요. 저 그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사실 저도 그건 줄 알고 아니, 읽었는데요. 추리소설이라길래 더 안주. 안주가요, 어두운 곳에 사는 짐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 진짜 오. 있는 단어는 아니고 만들어낸 단어라고 해요. 등장인물 설명해 드릴게요. 구로스케가 여기 제목에서 말하는 안주고요. 구로스케는 뭐냐면 외로움이 형상화된 요괴예요. 네, 요괴. 그리고 등장인물이 또 2명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데 이분은 이름이 신자에몬이라는 분과 부인이 나오는데 하스네예요. 그래서 딱 3가지 이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신자에몬, 남편, 부인 하스네, 그리고 구로스케라는 요괴예요. 자, 구로스케라는 요괴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저택이 있었어요. 되게 흉흉한 소문이 막 나돌아다녀요, 이 저택에. 그래서 이 저택이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집의 외로움이 모여서 요괴가 됐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빗자루를 사람처럼 대하면 이게 요괴가 된다, 도깨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이 느끼는 외로움, 사람을 그리워하는 외로움이 모여서 요괴가 됐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괴를 구로스케라고 네. 하는 거고요. 이 오래 비웠던 집에 이제 요괴를 무서워하지 않는 부부가 들어와요. 신자에몬과 하스네. 이 집에 오래 비워뒀던 집에 활기를 주면서 이 둘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외로움, 구로스케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로스케가 어느 날부터 이 부부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얼쩡얼쩡. 근데 이 집이 막 소문이 있었던, 나쁜 소문이 돌았던 집이라 부부가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구로스케라는 생물이 그렇게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귀여워요, 구로스케가. 되게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네, 묘사가 되는 거는 그림자처럼 털뭉치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죠?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에서 면지들 있죠. 저 네. 딱 그거 생각했어요. 지브리 얘기하려고 아, 그쵸. 했거든요. 네. 저도 그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요. 읽었거든요. 까망이들. 네, 하는 짓도 그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와. 막 이 신자에몬과 하스네에게 막 애교를 부리고 강아지처럼 막 다가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신자에몬과 하스네 부부는 구로스케에게 굉장히 정이 들게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줄 수 없어요. 요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친해지고 보니까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구로스케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가 자꾸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신자에몬, 즉 남편이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자에몬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구로스케가 사람의 손을 닿으면 닿을수록 아픈 것 같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구로스케는 집의 외로움이 뭉쳐서 만들어진 요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되니까 이 외로움의 감정이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이 집에 남아있던 외로움, 쓸쓸함, 이런 나쁜 부정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로스케가 아픈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아픈 거네요. 네. 왜냐면 구로스케는 외로움이니까. 그쵸. 외로움을 손이 닿으면, 사람의 손과 애정이 닿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신자에몬과 하스네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과연 이 구로스케를 위해서 계속 이 집에 남아서 얘와 이 친구가 잘 지내야 할까? 아니면 이 친구가 우리가 삶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파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 머물러야 할까? 떠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결국 구로스케를 두고 신자에몬과 하스네는 이 집을 떠나게 돼요. 왜냐? 구로스케를 위해서요. 이대로 계속 지나게 되면 구로스케라는 존재는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집을 떠나게 된 신자에몬과 하스네가 구로스케를 다시 만날 수 없음을 그리워하면서 구로스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이 이랑이랑을 끝내겠다, 10화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끝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랑님들에게 보내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뭐 마무리인데 진짜 중요한 거를 해와야 될까? 하고 엄청 고민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얘야, 구로스케, 섭섭하냐? 나도 섭섭하다. 너는 또 혼자가 되겠지. 이 넓은 저택에서 홀로 살게 될 게다. 하지만 구로스케, 같은 고독이라도 그것은 나와 하스네가 너를 만나기 전과는 다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하스네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멀리 떨어져서 따로 살더라도 늘 너를 생각하고 있을 게다. 달이 뜨면 아, 이 달을 구로스케도 바라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할 게다. 구로스케는 노래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게다. 꽃이 피면 구로스케는 꽃 속에서 놀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게다. 비가 내리면 구로스케는 저택 어딘가에서 이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게다. 얘야 구로스케, 너는 다시 고독해질 게다. 하지만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란다. 나와 하스네는 네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알기 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도 이랑이랑은 끝내면 마음이 참 섭섭해요. 섭섭할 거예요. 섭섭하고. 그런데 이랑이랑을 진행하기 전과 진행한 후에 저는 참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저한테는 이랑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랑님들도 저희에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누군지도 모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들의 뒤에서 묻고 따지지 않고 항상 편이 되어준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지만 너무 외로워하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외톨이가 아니니까요. 제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꽃놀이를 하나 항상 이랑님들을 생각하고 있을게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우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다른 흐름으로 가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우리랑을 하시고 끝내시려나 했는데 되게 적합한 컨텐츠를 찾아오셨네요. 혹시. 괜찮았어요? 네, 저는 제 우리랑이랑도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오. 하고요. 딱 듣고 나서 느낀 거는 확실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실 후회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라고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서운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제일 커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가 이 마이크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저희의 얘기를 계속해서 누군가가 듣고 앞에서 댓글 읽어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결되는 걸 보면 이걸 더 지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계속 옆에 머물러 드리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뭔가 또 떠나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대로 곡간도 비고 있고 어떻게든 간에 다시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서 항상 드는 건 그러면 아쉬움이야겠지만 그럼에도 후련함이 남는 거는 마치 이렇게 그 구로스케였나요? 구로스케를 떠나면서 이제 부부가 하는 말처럼 저희는 이제 이랑이들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에게 그냥 힘이 되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또 동시에 뭐 비록 저희가 여기서 시즌을 마감하긴 하지만 이랑이랑 아이덴티티가 생겼다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같이 성장했고 저희의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쿠로스케와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되게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 뚝배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는 항상 준비를 좀 열심히 해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전날 밤에도 어떤 걸 가져가서 얘기를 하지 하고 사실 우리랑 진행하기 1시간 전, 2시간 전에야 결정이 나가지고 얘기를 만들어서 오는 편이긴 한데요. 오늘은 배짱 좋게 그냥 준비를 안 해왔고 딱 문장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문장이라고 하니까 벌써 앞에서 막 그럼 제임스 조이스의 문장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행히 찔리시나 봐요. 좀 많이 찔려요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조이스 문장은 아니고요. 그 혹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다이어리 맨 뒷장에 써 있더라고요, 이 문장이. 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메시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끝날 때면 다시 무엇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한 문장인데요. 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에필로그면 끝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끝이면은 항상 끝나고 나서 쭉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서 뭘 얻었고 이랑이랑은 나에게 어떤 의미고 이랑이랑에서의 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어떤 공간을 빌려서 글을 써서 정리하는 편이긴 한데요. 요번 이랑이랑을 마치면서 또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좀 그 중심이 이제는 이랑이랑을 함으로써 내가 얻은 것 혹은 이랑이랑을 진행하던 뚝비의 모습 이런 거로 한정돼서 딱 순간순간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비교해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계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살 거라고. 근데 제가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보다 좀 불행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봐봐 너 몇 달 전만 해도 팟캐스트 이렇게 잘 진행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래? 라고 비교하면서 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끝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번엔 좀 새로운 시작이 있음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이랑이랑이라는 게 저한테는 딱히 명사로 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랑이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저한테 이랑이랑은 이제 재미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과 연결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그리고 소중한 일, 내가 잘할 수 있고 쓸모 있는 일 이렇게 점점 풀어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서 딱 끝남으로써 끝난다기보다는 또 그렇게 재미있는 일, 제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흥미가 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아서 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사실 끝은 끝이라기보다는 시작에 가깝다는 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장 우리랑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책은 뭐냐면요. 웨스 앤더슨 컬렉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책인데요.
영화는 책이고 책은 제로의 스토리고 이게 또 마침 등장인물 이름이 제로여갖고 어디서든 등장하는 제로님 생각이 났고요. 아무튼 계속 읽어보자면 책은 제로의 스토리고 제로의 스토리는 구스타브의 스토리고 구스타브의 스토리는 그랜드 부다페스트이고 그랜드 부다페스트는 츠바이크의 알프스 별장이고 오스트리아고 유럽이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졌다. 모두 다 스토리만 남는다. 하고 끝나는 문장인데요. 이걸 고른 이유는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해왔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활동은 없으니까 이 이랑이랑 자체는 사라지긴 할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스토리는 계속 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아니면 디지털 데이터로도 남겠죠. 이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서 메모를 해뒀거든요. 근데 이 이랑이랑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뭔가 대학생 공감 팟캐스트 이렇게 남는 것도 남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도 스토리로 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랑이랑이 물론 그렇게 남아도 좋겠지만 저도 이랑이들 각자의 스토리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 패널분들도 각자의 스토리로 이랑이랑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저는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랑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제가 항상 하던 소소한 상상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서요. 좋은데요? 해주세요. 네. 네네. 저는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곳, 여기는 이랑이랑입니다. 라는 저희의 슬로건 정말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불교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항상 환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환생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환생이라는 게 항상 다음 시간적 순서로 다음에 태어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꼭 뭐 동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세상 만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수만 번 환생을 하면 어쩌면 진짜로 나, 제로가 어떤 생에서는 미역일 수도 있었을 거고 어떤 생에서는 뚝비였을 수도 있었을 거고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는 오디오 컨텐츠 듣고 있는 우리 이랑이들이 정말 어느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상상을 혼자 하고는 했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마음이 쓰여요.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저만큼이나 우리 이랑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저는 이랑이들이 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 있는 모든 전쟁이라던가 기아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에 민감한 만큼 저는 이랑이들이 모두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딱 그 말 들으니까 이게 마지막 에필로그잖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뚝비로 녹음을 해왔는데 그 이랑이라는 말이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로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도 뭐 어떻게 제가 뚝비로 영원하겠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의 저일 텐데. 근데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이랑이랑에서 나눴던 얘기들 또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 이랑이랑 안에 이랑이라는 또 존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뚝비 아니면은 제 본명으로 존재하기보다 이랑으로 존재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에필로그에서 뚝비라는 닉네임을 그냥 여기서 보내주고 아예 딱 이랑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저도 한 명의 이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은 제로라는 몸과 마음에 갇혀서 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젠가의 나였을 그리고 나일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은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항상 하던 클로징 멘트 오늘도 야. 똑같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뚝비랑 제로랑 미역이랑 여러분이랑 함께하는 이랑이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재밌었다. 재밌었다 안 했네. 재밌었다. 아, 맞다. 재밌었다. 안녕. 안녕, 여러분.